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슈퍼바이드 러닝의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또는 우리가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보통 요새 많이 말하는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지도학습의 이제 마지막을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응용 분야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주로 이제 비전에서의 패턴 인식이나 또 물체 검출, 또 물체 분류 이런 것에 많이 초점 맞췄다면,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그 이외 분야, 특히나 이제 이제 자연어 처리라든지 또 뭐 어떤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장이 더 넓은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지금 이 자료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스탠포드의 파이파이 교수가 만드는 그 자료 중에서 일부를 가졌고, 또 이제 NTU의 대만 대학의 이흥양 교수 자료를 중간에 약간 삽입을 했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서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피치든 또는 어떤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내는 part of speech라는 거는 이제 품사가 되면 품사. 그래서 우리가 품사 그러면 이제 명사, noun, pronoun, verb, proposition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명사, 대명사, 동사, 또 전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보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I work at Google.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자, 구글에서 나는 일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대명사, pronoun, 그 다음에 verb예요. 근데 만약 이걸 두 개를 바꿨다 생각해 봅시다. I Google at work.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완전히 I는 대명사 똑같은데 이 구글하고 work이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갖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한다 그러겠는데, 그러면 일하는 데에서 직장을 말하죠. 직장. 이거는 구글이라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글을 한다. 사실 우리가 구글 한다는 말이 사실은 좀 동사화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 구글링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구글은 동사화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이렇게 써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죠? 이거를 뭐 구글 직장에서 뭐 일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사의 순서만 바뀌었는데 이것 한 문장과 이 문장이 갖고 있는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품사가 우리가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게 work는 verb지만 여기는 noun이 되는 거고요. 이 구글은 verb지만 여기서 nou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품사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위치를 우리가 이제 어디에 썼느냐. 자, 예를 들면은 대명사 뒤에 썼다면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직장, noun이 아니고 verb가 되겠죠. I라는 어떤 대문자 우리가 이제 이 대명사 뒤에서는 동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 우리가 시퀀스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어떤 이 순서를, 우리가 시퀀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RNN이라는 것은 이제 메모리를 갖고 있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사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물론 이렇게 대표적인 대부분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냥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워크가 명사냐 동사냐 이렇게 구분하면 이거에 근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 정답이 아닌 거죠. 무엇 뒤에 뭐가 나온다 하는 그런 어떤 관계성에서 우리는 파트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여기 그림 보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잠깐 보면 우리가 X라는 입력이 있어요. X라는 입력이 뉴럴 네트워크를 들어갔는데
이 RNN이라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 자기 자신스스로 들어오고 있어. 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 더 맞습니다. 어떤 값이 들어가고 또 A라는 값이 들어가고 B라는 값이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A하고 B는 이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시간의 어떤 시퀀스만 다를 뿐이지 어떤 t라는 t-1이라는 시간에 들어오는 발생한 A하고 t라는 시간에 발생한 B하고는 시간의 관계에 연결되고 계속해서 메모리가 되어 있다.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A가 그러니까 B가 나와서 다시 A로 이렇게 저장되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리커런트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망의 구조를 리커런트 망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원초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A, B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려야 우리가 맞는 거죠. xt-1, xt 이렇게 이건 h 그래서 t-1 이거는 ht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ht-1 그래서 t-2가 되겠죠. 자, xt가 들어올 때 이전에 있었던 어떤 상태, state 그리고 다음 상태, 내가 t라는 시간에 뭘 받았을 때 바뀌는 상태,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말하고 yt라고 이렇게 쓰면 출력이 이제 발생하겠죠. 자, 이러한 어떤 모델의 연속적인 접속을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라 하고, 이 모양을 우리 이렇게 단순화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그런 구조와 함께 여기에 추가로 어떤 이 출력을 붙여서 x와 y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x가 들어갈 때 y가 나온다. 예를 들면은 x에 아까 I work and Google을 해서 이게 work를 집어넣는데 여기서 y가 품사가 명사냐 동사냐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미션 또는 태스크라고 하면 우리가 프레딕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벡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품사가 여러 개, 10개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원하드 엔코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벡터화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x와 RNN과 y 이렇게 구성된 것을 우리가 이제 RNN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고 이렇게 다 벡터라고 가정합시다. 자, 벡터라는 거는 이제 디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벡터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쪽에서 앞에서 받은 여기 타임 t에서 우리를 이제 ht-1을 받아서 ht를 이제 출력시키는 그런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가정해보면 이건 이제 t가 되겠죠. xt가 되고, 자, t equal 타임 t에서 자, xt가 들어가고 또 ht-1을 받은 이러한 시스템, 입력이 두 개가 있고 출력이 두 개가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정했을 때 이 yt는 별도로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ht, 여기에는 이거를 우리가 state라고 하는 state. 자, 우리가 메모리를 말하면 됩니다. 메모리, 어떤 타임 t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메모리 상태를 ht라고 가정하면, 자, 이것의 그 기본적인 수식은 ht-1인 old state에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두 개의 어떤 그 펑션으로, 웨이트 함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웨이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웨이트. 그런 어떤 연결선에 의해서 표현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식을 쓰는 겁니다. 리커런스 하는 게. 자, 리커런스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ht-ht는 시간의 결과만 다를 뿐이지, 그, 같은 어떤 셀이라든지 어떤 같은 위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입력은 새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xt가 계속 입력이 됩니다. 입력되는 값과 과거의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업데이트.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값이 이것이 이제 뭐 i였고 이게 work예요. i하고 work이면 이때 이것이 i였고 work이면 이 work은 현재 상태에서 뭐로 말하냐면 일종의 품사가 된다. 품사에 이제 명사를 의미한다. 또는 동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는 그런 출력을 발생시키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벡터를 가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펑션은 same, 같다. 또는, same set of parameter. 다시 말하면 이 weight가 공유된다. 공유. share. 우리가 CNN이 그런 거죠. CNN이. 우리가 웨이트를 쉐어하는 것처럼 이 RNN도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타임이 t-1, t 플러스 1, t 플러스 이렇게 쭉 이동할 때도 그때 발생하는 웨이트들은 이제 바뀌지가 않는다. 이제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성질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이 되게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메모리도 우리가 공유할 수도 없고 계속 새로운 메모리 계속 써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RNN의 기본 개념은 그러니까 타임에 있는 것을 그래도 업데이트 시키는 개념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것에 하나 바로 이전 것만 기억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닐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바닐라라는 거는 한 개를 말하면 돼요, 한 개. 예. 그래서 싱글 히든 벡터, 하나의 벡터만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을 바닐라하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위로도 히든 네트워크 여러 개가 붙을 수가 있어요. 딥 히든 네트워크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오직 한 개만, 이렇게 한 개만 싱글인 경우에 이걸 바닐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 방금 전에 썼던 식이죠. 근데 이 식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우리가 사용하는 식이 이런 식입니다. 탄젠트 하이퍼브릭이라는. 자, 탄젠트 하이퍼브릭은 어떤 겁니까? 탄젠트 하이퍼브릭은 마이너스 1과 1에서 사이에 이렇게 변하는 식이죠. 1과 마이너스 1. 예,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 1까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하이퍼브릭 함수의 WHH, HT-1.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게 이제 HT-1, H라고 그러면, HT-1에서 H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HT는 여기에 있는 HT-1에다가 W, H, H를 곱한 거다. 그리고 WXH는 뭐예요? X에서부터 H로, 여기 H 함수. W, X, H. 예, 이렇게 해서 이걸 곱한다. 이건 전부 벡터입니다. 벡터. 뒤에 이제 유전자 나오겠지만, 벡터. 벡터라는 거는, 컬럼과 로가 있죠. n 곱하기, 1. n 곱하기 m이라고 보면. 자, 그럼 여기 x가 만약에 xt가 저기 할까요? n by 1이라고 그러면, 자, wxh 곱하기 xt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곱하게 되면, 이거는, n by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n by m, 이건 n by 1. 자, 여기서 이제, 요것은 로우고 컬럼이죠. 컬럼이 1이고, 로우 벡터가 이제 m인 경우에, 그러면은 이때 n by 1의 벡터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는 스칼라 값일 수도 있고, 벡터 값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할 때, 우리가 하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벡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y 경우에도 이 w, h에서 y로. 여기서 이제 h 값을 받아서, 요 h 값을 받아서, WH를 곱한 다음에 Y를 만들어주는 이런 최종 출력 함수식. 리니어식이죠. 이건 넌리니어식이고요. 그래서 탄젠트 하이퍼버릭 함수를 쓴 이유는
그 밸류를 갖다가 h 밸류를 갖다가 이렇게 1과 마이너스 사이에서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넌리니어 함수를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 수식을 우리가 이제 이제 사용할 건데요. 자, 여기에는 one to one. 그러니까 지금 입력이 한 개고, 벡터가 한 개예요. 출력도 한 개.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라 그렇게 보통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응용은 별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죠. one to one을 응용을 하는 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타임 시퀀스 한 개씩만 넣는 것도 이제 좀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보다는 one to many나 many to one, many to many, many to many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 이제 응용 회로가 간단하게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RNN 회로에 이제 입력이 이제 입력이 이제 일종의 이미지죠. 자, 영상이 이제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캡셔닝 뭔지 알죠?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막을 넣는다 말 자막. 이제 내가 이렇게 뭐 앉아 있으면은 이 사람이 뭐 녹음을 하고 있다. 또는 뭐 이 사람이 뭐 졸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캡션하는 거잖아요. 영상을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영상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워드 형태로 내가 졸려서 잔다. 이렇게 만약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면 one to many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many to one. 자, many, 이게 많다는 거죠. 여러 개를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x1, x2, x3 이렇게 차례대로 쭉 넣는 거죠. 시간이 다른 거예요. x1, x2, x3, xt-1, xt, xt 플러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것을 계속 넣는 경우에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뭡니까? 출력이 한 개만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값들은 그냥 H만 해서 출력이 없이 계속 메모리만 하는 거죠. 예, 저장만 해서 마지막에 이거를 이제 하나 벡터로 끄집어낼 경우에 자, 이런 게 있어요. Sentimental Classification. 자, Sentimental이라는 말은 이제 감정이라는 얘기예요. 감정. 자,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이렇게 넣어줘요. 여기다가 소설을. 텍스트를 쫙 넣어줘. 네, 그거를 우리가 사람이 읽잖아. 사람이 다 읽어가지고, 이 책은, 무슨 소설이다. 또는 어떤 슬프다. 아니면 좋다. 어떤 클래스 파일을 나눠가지고, 여기 클래스를 지정해주면, 클래스는 한 개니까 많진 않겠죠.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이,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슬프거나 웃기거나 또는 재밌거나 재미없거나 하나 포지티브고 하나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어떤 간단한 어떤 그 출력만 낼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many to one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요 바닐라 구조에서 아웃풋이 없는 두 개와 나머지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겠죠. 마지막 단에서만 클래스를 하나 출력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는 many to many. 텍스트를 넣어줘. 텍스트 벡터 형태로. 그리고 여기 출력도 이렇게. 자, 뭐가 연상됩니까? 텍스트로 예를 들면 바로 우리가 번역이죠. 기계 번역.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영어를 쭉 써줘요. 이 출력에 한글로 쭉 번역됐다. 또는 프랑스말로 번역됐다. 독일어 번역됐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속하겠죠. 그래서 sequence of word 어떤 것이 sequence of word로. 이건 sequence of word지만 하나랑 하지만 얘는 sequence of word가 똑같이 길이는 길고 짧을 수는 있어요. 어떤 문자의 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길이가 똑같을 수는 없죠. 번역 이런 거죠. 통역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many to many. 이것도 many to many고 many to many인데 얘는 뭐야? 딜레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일정 시간에 분석한 다음에 이것이 차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뭐야? 인스턴테스, 바로바로.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on 프레임 레벨. 자, 비디오가 이렇게 한 프레임씩 들어가요. 그럼 그것이 뭐다? 우리 원하는 그것의 아까 말한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될 수 있고, 또는 퀄리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즉각적으로 해내는, 물론 한두 프레임 딜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원하는 거죠. 1대1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 밖에도 많습니다. 이 밖에도 뭐 주가를 예측한다든지, 주가, 우리가 과거의 주가를 쭉 입력해서 이런 경우죠. 우리가 매니 이렇게 데이터를 최근에 한 달치를 쭉 집어넣어. 그리고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과거의 어떤 형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정확하게 될지는 몰라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날의 아침에 인포메이션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전에 밤에 야간에 어떤 환경도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뭐 갑자기 전쟁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단순히 패턴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해볼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말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 다루는 분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서론 정도 마쳤습니다. 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는 좀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충분치는 않겠죠. 충분치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입력하고 그다음에 중간 히든 스테이트하고 출력 간에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구나. 여기서 웨이트를 넣어서 여기서 XH, WXH, WHY 또 WHH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업데이트 시키는 거잖아. 그 웨이트니까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계속 백프로포게이션해서 하는 거는 똑같아요. 결과에 가장 부합하도록. 그러니까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타겟. 자, 어떻게 된다는 타겟이 있고 그 타겟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입력이 시계열의 시계열, 타임 시퀀스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그것의 어떤 변화가 이제 일정하지 않은 변화가 이제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표현해 보면요. 자, 여기서 H0부터 H1, 그러니까 T가 이제 T-1,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T가 들어가서 X1이 들어가고 H1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H1이 X1, X2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때 나오는 건 뭐예요? FW. 아까 FW식은 뭐예요? 요 두 식의 컨비네이션에서 곱한다 그랬어요. WHH 해가지고는 H1이 나오고, 그 다음에 WHX로 해서는 또 H가 나오고, 이것은 이 두 개의 컨비네이션이에요. 네, 이것을 연속해서 이렇게 계속 붙여나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T까지 원하는 뭐 이거 100개가 될 수 있고 1000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기본 구조인데, 이렇게 기본 구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리커런트하게 요 한 개 요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이 바로 요 H1의 과거에 있던 값을 갖고 있던 생각하고 그것이 나와서 H1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웨이트 매트릭스는 같다. 자, 리유즈. 그러니까 쉐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쉐어한다는 거는 이 전체 구조를 이렇게 다 그리게 되면은 이게 쉐어 개념이 더 맞고요. 아니 이것이 리커런트에서 이렇게 한 개의 기본 바닐라 네트워크 해가지고 하면 이거를 계속 재사용하는 거죠. 새로운 입력이 들어가도 그 웨이트는 바뀌지 않는다. 한번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기록되었던 웨이트 매트릭스는 타임 스텝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바뀌지 않는 것이 맞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했던 many to many, 입력이 여러 개 쭉 시계를 들어갈 때 출력이 연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트랜슬레이션, 예를 들면. 자, 이때는 로스 함수가 각각 나오죠. L1, L2, L3.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들면은 I am a boy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I am a boy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나가 나야 되는데 나가 아니고 뭐 너가 나왔다 그러면 로스가 큰 거잖아요. 그럼 그때 생기는 타겟하고 출력하고의 로스 함수를 계산합니다.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결과가 이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원래 원하는 것과 얼마큼 다른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 로스
코스트 함수라고도 하고 로스 함수라고도 하고, 자 이렇게 L1, L2, L3, L4를 계산한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토탈 로스를 만들어줘요. 자 토탈 로스를 만들어서 이 로스로부터 아까 여기 FW에 있는 뭐예요? W 뭐뭐 있었어요? W H W X H 그리고 W 여기서 H Y 이 세 개 파라미터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 되겠죠. 이 토탈 코스트 함수 코스트 값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연결선들 웨이트 값들을 우리가 수정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뭐라냐?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그래요. 백프로퍼게이션. 그래서 매니 투 매니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출력을 전부 토탈 로스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고요. 자 매니 투 여러 개 입력인데 출력이 하나인 경우에 여기도 똑같아요. 로스가 이제 하나밖에 없죠. 이제 여기에 마지막 로스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one to many 여기 캡셔닝 같은 거 있다 그랬어요. 한 개의 캡션을 넣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출력 나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다시 토탈 로스겠죠. 자, y1과 원래 나와야 되는 예측되는 값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게 이제 우리 학습 트레이닝에서 여기 있는 웨이트 W를 공유하면서 이것들을 수정하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든지. 자, 아까 말한 대로 세 개의 파라미터 WHH, WXH, WHY 이 세 개의 웨이트 값을 이 로스 함수가 최소화 되도록 로스 함수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 우리는 이것이 학습이 되는 거죠. 학습이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거는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성질에 의해서 달라질 거예요. 자,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one to many. 자, many와 many to one, one to many 합쳐진 거죠. 자, 이것이 뭡니까? many. 이거는 one. 이게 one to many죠. 그죠? many to one. 인풋 시퀀스를 싱글 벡터로 만들어주는 것이 many to one이고요. 하나의 입력을 사용해서 여러 개를 나누는 프로듀스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one to many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그림이 여기 x가 빠져가지고 애매한데 어쨌든 x1이 하나 들어갔다 생각하고 웨이트를 수정해 주는데 여러 개의 출력으로 요게 이제 출력이 y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y로부터 로스 함수에서 w를 수정해야 되죠. 여기 x가 들어가고 one to many, many to one. 자, 두 개를 각각 같이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점 뭐냐면 웨이트를 어떻게 이제 수정되느냐, 같이 수정되는 방법은 뭐냐, 에 대해 설명했고요. 자, 이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얘도 굉장히 아까 우리가 I work at Google이나 I Google at work과 비슷한 그런 건데 그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자료에 파이파이 교수가 만든 자료 중에 이 RNN에서 자기가 해본 자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 있고요. 그걸 그대로 가졌습니다. 자, 인풋 레이어에 그러니까 보캐블러리가 HELO로 구성되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HELO. 입력에는 HELLO라는 5개의 연속된 캐릭터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입력이 뭐냐면 HELO 중에 하나죠. HELO. 그러면 우리가 뭐를 원하는 거냐면 H 다음에 여기 출력이 이 H, 그러니까 2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다시 다음 뭐가 나와요? 요 순서대로 하는데 자, HLLO라는 것이 들어가면 H가 들어가면 출력이 2가 나오게 원하는 거고요. 2가 들어가면 L이 나오게 원하는 거고 L이 들어가면 L. 하나 바로 연속한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장에 H만 넣어준 거죠. 테스트 할 때는 그러면 2가 나오고 다시 2가 받으면 다시 L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넥스트 캐릭터를 우리가 예측하고 싶다. 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풋을
인풋을 히든으로 옮겨야 되고요. 자, 인풋이 이제 이게 i입니다. i. x입니다. x. 죄송해요. x. 자, x는 자, 인풋이 지금 보캐블러리 4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h가 들어가거나 e가 들어가거나 l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그것 중에 이제 순서에 관계없이 이제 차례대로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핫 엔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원핫. 한 개만. 요게 이제 4개가 1, 0, 0, 0. 그러면 이것은 요것이 캐릭터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워드로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텍스트가 될 수 있어요. 응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I work at Google 하면 그때는 I가 원화된 엔코딩에서 1, 0, 0이 되는 것이고 work라는 것이 일한다는 것이 이제 0, 1, 0, 0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우리는 이 캐릭터를 하나씩 넣기 때문에 H가 들어갈 때 인풋 벡터는 인풋 벡터에는 1, 0, 0, 0이 이제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4개니까 만약 5개면은 H0, 1, 0, 0, 0, 0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개수는 인풋의 보캐블러리의 그 디멘전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원핫 엔코딩입니다. 요거 용어 잘 봐주세요. 원핫 엔코딩.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원핫 엔코딩은 자, 요것이 I work at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 다음에 I가 1000, work가 0100 이렇게. 이건 내가 정의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백오브 월드라고 하는 그런 것도 되고요. 자, 아무튼 지금 여기는 H가 나오고 1000이라는 벡터가 들어가서 자, 어떤 3 이것이 이제 4by 1 매트릭스잖아요. 여기는 W XH예요. WXH. 얘는 뭐예요? 3by 1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이 WH 디멘전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여기다 이제 WH 곱하기 이렇게 곱해서 H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H잖아. 자, H는 X에 대해서 뭐야? WXH 곱한 거니까. 이것이 4by 1이고 얘가 3by 1이 나오려면 자, 얘는 뭘 곱해야 돼요? 3by 4를 곱하면 되겠죠. 3by 4. 그쵸? 3by 4. 요것이 이제 벡터란 말이에요. 벡터. 3by 4의 매트릭스인 그런 2디멘셔널 값을 갖는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000에다가 뭐를 곱했더니, 여기 있는 값에 뭐를 곱했더니, 여기 있는 W는 전부 어떻다고요? 다 같아요. 다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바닐라 그런 뉴럴 RNN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W는 하나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H가 출력이 0.3,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요 값의 소수점 뭐예요? 이거는 원합 벡터라는 건 내가 정했으니까 알았어요. 이건 뭘까요? 내가 뭔지 몰라요. 현재 히든 레이어는 이거는 단지 피처를 찾는 것이죠. 출력이 피처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큰 값도 있고 작은 값도 있고. 어쨌든 뭔가를 곱해서 얻어진 값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10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값이 뭡니까? 요 값이 여기에 W HH죠. 그런데 얘는 3by 1이잖아요. 그럼 여기 3by 1이면 여기 보세요. 여기 3by 1입니다. 그러면 3by 1이 되려면 얘 뭐가 돼요? 얘는 여기 H가 되니까 이거는 그대로 3by 3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3by 3이 되어야 자기 자신이 3by 1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어떤 다른 매트릭스 구조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3by 3, 얘는 얼마? 3by 4. 그러니까 이건 12개의 어떤 스칼라 값이고 얘는 9개의 스칼라 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렇게 놓으면서 결과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 한 다음에 탄젠트를 곱한 거예요. 탄젠트. 요 결과에는 탄젠트 하이퍼볼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건 뭐 중간 단계니까, 자,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학습이 되어서, 자, 아웃풋 레이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아웃풋 레이어는 WHY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값이 3 by 3이니, 여기 3 by 1이잖아요. 이 값이. 그럼 여기에 이제 HY를 곱해서 이것이 다시 4 by 1. 그러니까 요 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출력은 타겟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겁니다. 타겟. 자, H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2가 나오길 원하는 거고, 자, 입력이 다시 헬로우니까 헬로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L이 나오길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wanted. 자, 이렇게 놓고 이 4바이, 이건 매트릭스가 뭐가 되는 거, 그러니까 3바이 1에서 자, WHY 곱하기 HT가 이것이 YT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각각 3바이 1 매트릭스고 얘는 4바이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4바이 3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그 감을 잡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히든 레이어 출력 HT를 첫 번째 타임에서의 t 이퀄 제로에서 t 이퀄 제로 할게요. 이때 여기에 출력이 WHY 곱해서 4바이 1이 나오면 되는데 이 값이 뭐랑 같이 나와야 돼요? 뭐랑 같이? 뭐로 판단돼야 되는 거야? 2로 판단되는 거죠. 자, 이 값은 뭐예요? 네, 아웃풋 레이어도 우리가 또 아웃풋 레이어는 그냥 W 곱하기 이 값이란 말이야. 얘는 여기 탄젠트 하이퍼브릭 곱해서 안 곱했죠? 아까 안 곱했어. 이 두 개만 곱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값이 크고 작아요. 그러니까 무한대 값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4.1.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 값이 크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값이 크다는 말은 이게 이렇게 판단될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가장 큰 거 한번 골라보세요. 1.2, 1.9, 2.2. 그럼 얘는 뭐야? 이게 원화된 코딩이니까 이걸 0, 0, 0, 1로 만약에 내가 판단했다고 가정하면 얘는 1이고 다 0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 원화된 코딩 단계에서 마지막 거 이곳이 1이니까 이거 5가 되겠죠. 이거는 마지막 거 5고요. 얘는 L이 되는 거고 얘는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ELL5를 넣었는데 순서가 ELL5가 나오지 않고 OOL5가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정해야 되겠죠. 이 두 개의 디스턴스가, 즉 디퍼런스가 최소가 되도록 여기 있는 웨이트 값 WHY 그 다음에 WXH, WHH 갖다가 수정하는 거죠. 이거 수정하는 건 뭐라고요? 그 트레이닝 한다 그러면 트레이닝. 자, 그래서 요 W 값을 이제 학습해서 갖도록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 CNN 제일 처음에 할 때, 뉴럴 네트워크 할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클래시파이어에서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배웠죠.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즈.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클래시파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씁니다. 자,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써가지고, 아까 나왔던 요 수치를 노멀라이즈, 요 익스포넨셜을 취한 다음에 다 더해서 나누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얘는 소프트맥스는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probability, 확률란 말이야. 확률, probability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여전히 얘가 높죠. 그래도 차이가 없어요. 부호만 다르지 사실은 얼만큼 크냐, 이것이 여기서는 큰 차이가 아닌 거 보이는데 여기서 4.1, 3.0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0.8수 엄청 크잖아. 이거는 확신 갖고 오란 말이에요. 오류가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피드백 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학습 단계에서는 이 소프트맥스를 갖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값이 이게 최대가 되도록, 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값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둘대응에서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쓰는 경우에도 로스 함수 정의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로 정의가 되겠죠. 로스 함수가 로그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테스트 타임에서는 여기 이제 지금 요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테스트 트레이닝 아니고, 자, 이것이 다 트레이닝이 다 완성됐어요. 이것도 여기에 있는, 물론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웨이트 값이 완성된 거죠. 이렇게 웨이트 값이. 예. 이것이 여기서 WXH, WXH, WHH, WHY. 이렇게 해서 세 개의 W 값이 완성이 됐을 경우에, 자, 입력을 만약에 H를 넣었어. 그럼 요게 값이 이렇게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에서 어떤 값이 나와서 우리가 2가 나오면 오케이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얘를 받아서, 자, 테스트 타임이에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테스트 타임하고 트레인 타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테스트. 자, 트레이닝이 아니고 테스트 타임이 뭐냐? 트레이닝 할 때는 여기 입력을 차를 다 넣어야 돼요. 그죠? HELL로 놓고 H일 경우에 2가 나오게 하고 2가 나오면 L이 나오게 하는 것이 맞는데, 자, 우리는 이 인풋 캐릭터에 이 테스트 단계에서는 H만 넣어, H. 자, 내가 H만 딱 넣으면 뒤에 HELLO가 나와야 되잖아. 그것이 우리 훈련된 시스템이니까. 자, 그래서 이때 H가 나와서 2가 얻어졌고 다시 2를 갖다 원래대로 입력 집어넣습니다. 백으로 피드백. 자, 여기 있는 출력 하나를 다시 피드백 시켰어요. 그럼 2가 나오고, 얘는 이것이 잘 훈련된 거면, 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L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예, 여전히 5가 나오고 있죠. 5. 그러면 이 5가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5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이 지금 잘 안 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잘 됐다. 그러면 이 소프트맥스 결과가 요 세 번째, HE, 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가 맥시멈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2가 나올 것이고, 다시 들어가서, L이 되니까 세 번째, 1, 2, 3. 여기는 아까 2, 3. 이렇게 해서, 요 값이 이제 큰 값이 얻어진다.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H를 넣었더니, HELLO가 짜르륵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또는 뭐 인사 제너레이션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얻어진 결과를 다시 입력단에 넣고,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 값은 이건 하나의, 예, 이것이 다 있는 게 아니고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계속 피드백하는 거죠. 출력이 입력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서 계속 출력이 나오면서 입력이 되고, 어떤 중간중간 샘플링을 하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 이해했죠? 네. 마치 클래시파이어 설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설계하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피드백을 통해서 이거를 연결시켜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볼 텐데요. 자, 학습. 자, W 갖다가 업데이트 시키는데, 지금 여기 보다시피, 자, 입력이, 여기 H입니다. 여기 H. H를 받아서, 그러니까 X1, X2가 Y1, Y2를 만들어주는데, 자, 여기서 A1, A2라는 밸류, 중간 밸류,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여기다 카피 시켰어요. 자, 그리고 그것이, 네,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다시 집어넣을 때는 뭐예요? 요 웨이트 값이 이런 식이 되도록. 원래 있던 값에다가, 자, 코스트 함수의, 로스 함수의 기울기, 그레디언트에다가 네거티브로 해서 이걸 또 업데이트 시켰죠. 우리가 이제 이거 뭐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잖아. 그레디언트 네거티브 밸류를 네거티브 값으로 이렇게 수정한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원래 A1 값이 여기서 곱해져서 다시 수정해서 들어가는 거죠. 요것이 만약에 감소하면 요것이 요 뒤에 값이 어떤 플러스 값이면은 감소시키고, 이것이 만약 마이너스면은 증가시키고, 요 값이 곱하기 되는 거죠. A 곱하기 W 곱하기 A겠죠. A1 W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학습한다 그래요. 자, 이 학습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프로포게이션을 한다. 백프로포게이션.
자, 그래서 그림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포워드 패스에서는 여기 ht-1이 xt하고 해서, 자, xt 곱하기, 자, wxh 곱하기 xt 곱했죠. 플러스, whh 곱하기 ht-1 플러스 바이어스. 요거는 이제 원래, 식에서 쓰지 않았었는데, 자, 요 식처럼,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요걸 다 더한 것, 요거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RAW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이퍼브릭 탄젠트 함수를, 넣기 직전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해주고요. HT를, 히든 레이어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 아까 설명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값을 갖는데, 여기에서 HT-L과 XT를 받아서 출력이 HT가 나온 거죠. 요거를 넣어서 HT가 나온 거죠. 출력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YT는 어떻게 해요? YT는 WHY 곱하기 HT에다가 바이어스. 자, WHY 곱하기 HT에다가 바이어스. 더한 거. 네, Y예요. 자, 이 다음에는 다시 뭐가 됩니까? 다시 얘는 여기로 들어가죠. 예, 다음 스텝에서는 HT가 되고요. 여기 HT 플러스 1이 들어가겠죠. 그냥 next 입력하고 HT가 다시 이렇게 웨이트해서 더해진 다음에 탄젠트에서 출력시킨다. 포워드 패스야. 자, 여기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뭐예요? 요런 것들이죠. 요런 거. WP. 요런 것들 다 수정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도록? 예, 아까 W는 그레디언트. W는 W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이렇게 수정되는 거죠.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함수를 이제 back propagation에서 하는데, 자, backward 패스를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요 그림 여러분 생각나죠? 요 그림. 여기 라운델, 여기 Z라고 그럴 때, 예, 요곳에, 여기에, 좀 전에 이제 L이 있었고, 요 코스트 함수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곳에 값을 수정해주는 그레디언트가 뭐냐, 이 값이죠. 라운드 L by 라운드 Z. 그레디언트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값을 수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요 두 개가 만약에 어떤, 함수에 의해서, 예, 함수라는 건 이제 더하기도 되고 곱하기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건 뭐가 돼? 체인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라운드 Z, 요 X니까 라운드 L by 라운드 X는 요 값에다가 여기에서 여기로 요 Z에서 X로 넘어가는 여기의 값의 미분치를 곱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시킨다. 그죠? 자, 체인룰. 자, 우리가 요거만 찾으면 돼요. 예. 요 함수에 의해 생기는 요 값. 요건 이미 우리가 맨 마지막에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건 알고 있어. 라운드 Z에 의한 요 값의 변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는 Y는 이제 이렇게 Z, 예, 요것에 미분으로 되고요. 요거는 X에 대한 미분으로 되고. 자, 이렇게 정하는데, 지금 아까 방금 전에 했었던 이걸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코스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Y까지의 미분을 우리가 라운드 L by 라운드 이렇게 계속 구해서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분자는 두고 분모만 생각하라, 분모만. 그럼 YT가 있을 때, 그거에 이제 변화율이 DYT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요걸 가정하는 게 아니고, 요거로만.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 두 개 합쳤잖아. HT하고, 요게 뭐야? 요게 HT 곱하기, WHY. 곱해요. 근데 얘는 뭐예요? 그냥 BY 더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뭐가 됩니까? 요거에 여기 보게 되면 자 이게 더할 때는 그냥 요것은 1입니다. 1. 자, 그레디언트 디스트리뷰터는 1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요 dy가 그대로 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더하기 때문에. 자, 곱하기가 됐어요. 곱하기가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요 HT하고 WHY를 곱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요게 변화율이 dy인데 이 변화율에다가
요 변화에다가 아까 여기 본 것처럼 x는 y로 두 개 곱일 때 그러니까 ht 곱하기 why잖아요. 이게. 자, 요 dy라고 할 때 요 dy 계산은 여기는 각각 요게 dy 곱하기 요게 why 곱하기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x고요. x고 여기 y라고 그럴 때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요게 y가 되는 거죠. 얘는 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 dyt가 이렇게 계속 넘어오는데 이 넘어오는 값에다가 이거에 ht를 곱해서 요게 뭐야? 네, 요것이 요게 변화율이에요. 요거 요 패스의 변화율이에요. 요 패스에서 변화율.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패스 변화율은 이 값 곱하기 dy.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탄젠트 하이퍼블릭 붙었잖아. 그럼 여기 탄젠트 하이퍼블릭의 미분은 뭐냐면 1 탄젠트 하이퍼블릭 제곱 x예요. 그러니까 요 x라는 값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지금 여기서 dh가 넘어가잖아요. 요 dh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는 이 값에다가 why 곱하기 dy가 되는 거죠. 여기 dy에 dy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 여기 넘어갈 때는 이 값에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돼요. 이거 됐죠? 네, 요것의 변화율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더하기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요 값 dhw 세 개가 그대로 붙죠. 얘는 이대로 이걸 써줘야 돼. 이게 사실 이게 더 정확한 식이죠. 자 그렇게 하고 곱하기가 됐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네, 지금 본 것처럼 이것의 결과에다 변화율에다가 얘를 곱하게 되는 거고 얘는 이 결과에다가 x를 곱하는 거죠. xt. 예, 요거는 요거 값에다가 이거의 값, 이거 값에다가 이 값.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세요. dy가 하나, 여기 지금 곱해져 있죠. wxy 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쪽에 반영될 때는 라운드 L 바이 라운드 Y 대입할 때는 이것이 전부 이것이 곱해지고 이것이 곱해지고 다 곱해진단 말이에요. 체인 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출력이 코스트 함수를 가지고 만든 이것이 이제 프레디트 밸류죠. 이것이 이제 타겟 함수가 있고요. 타겟하고 프레디트 밸류에 의해서 얻어진 코스트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에는 라운드 C 바이 라운드 뭐 P 이 값을 계산해 주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백 프로포게이션 되죠. 빨간색으로. 그럼 이쪽으로 H4가 있고요. H3가 있고 H2로 이렇게 쭉 내려갈 겁니다. 여러 개를 거쳐왔어요. 근데 이렇게 거쳐왔다 가정했을 때 자, 어떤 체인율이 적용되냐면 이런 체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코스트 함수가 여기에서 얼마만한 값을 바꿔주느냐 하는 요것의 미분치는 체인룰에 의해서 우선 여기서 여기 변화율,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H4까지 변화율, 여기에서 여기에 변화율, 여기서 변화율, 요걸 다 곱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4만 했는데 일반 n이라 생각해 보면 이것이 2부터 n까지 요것의 전부 곱이잖아요. 이게 뭐야? 요거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얘는 자 여기 보면은 ht가 요것이 숨어 있죠. 탄젠트 하이퍼블릭 안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편미분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탄젠트 함수 있기 때문에 요거의 탄젠트 라운드 h 바이 라운드 z 곱하기 요거. 그러니까 라운드 zt하고 이거는 그대로 WH인 거죠. WH. 그러니까 얘는 이 값보다는 최소한 작다. 다시 말하면은 요거의 변화율하고 그러니까 요 값이 결국 중요하단 말이죠. W. 그러니까 요것이 어디로 가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이 뭐야? n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의 변동, 요것이 결국 뭐야? 최종적으로 여기에서의 WJ를 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인포메이션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W0는 W0의 마이너스 에타의 라운드 코스트, 라운드 H1이 되는 거고요.
W2는 어떻게 돼요? 예. W1은 W1 마이너스 에타의 라운드 코스트 라운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요거 코스트 요건 0이고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값들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 코스트 함수가 하나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만큼의 곱익 멀티플라이. 얘는 뭐에 비례하고 있어요? 예, W, H. 예, 비례하잖아. 요 값만큼만 차이가 나는 거죠. 요거는 지금 뭐냐면 탄젠트 하이퍼브릭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1 마이너스 탄젠트 하이퍼브릭의 하이퍼브릭 탄젠트 제곱이란 말이에요. 요 함수하고 탄젠트 하이퍼브릭 함수하고 차이는 요 값은 사실은 0과 1 사이에 존재할 겁니다. 1 마이너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거의 이 값이니까 이것이 W가 n승 되어 있는 요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이렇게 망이 이렇게 계속 깊어질수록 결국에는 이 값들을 수정할 때 여기에 있는 이 값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곱하기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제목이 뭐냐면 Gradient Vanishing and Exploding Problem이라고 그랬어요. 자, Vanishing하고 Exploding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CNN 할 때 문제 됐던 게 뭐예요? Gradient Vanishing. 여기에서 W가 1, 2, 3 갈수록 계속해서 줄어들었잖아. 곱셈. 이곳이 0.9, 0.81, 0.7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이것도 같은 문제를 봉착하고 있단 말이야. CNN은 딥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뭐야? 이거는 계속 리커런트 했기 때문에 리커런트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딥한 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커런트가 이게 입력이 1000, y1, y2, y3, y1000까지. 그러니까 이게 many to many 여러 개 입력 넣고 여러 개 출력을 얻는 그러한 RNN일 경우에 자, 여기서 W가 1이면 여기 요 값이 자, 여기 W가 아까 이게 중요한 건 뭐야? 라운드 L by 라운드 W 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요 값의 그러니까 코스트가 L이잖아요. 이것을 수정한 H1이 이 W의 n승의 값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W가 어떤 경우에는 1.01 되고 0.2 이 두 값은 거의 뭐예요? 별로 큰 차이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n번, 그러니까 1000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익스트림하게 큰 어떤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 경우라 가정해보면 자, W가 1일 경우에는 당연히 1이 되니까 너무 기본이죠. 자, 그런데 W가 1.01이 됐을 경우에 자, Y 1.01에 1000승을 하게 되면 2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뭘이며요? 요것이고 요것은 뭐에 비례하는 거야? 요거에 비례하잖아. 그죠? 이건 W의 1000승이니까 W n승이라고 했잖아 아까. 자, 라운드 L 바이 라운드 W는 이거에 비례하기 요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크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럼 뭐가 돼요? 이것이 결국 explode. 그레디언트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러닝 레이트는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근데 러닝 레이트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 회로에서 정하는 거라. 대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값이 아닙니다. 자, 반면에 1.0이나 0.99라는 아주 극히 작은 값이라고 가정해보면 0.99일 때는 y 1000승은 제로가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01에 10. 그러니까 똑같은데 1.01이 이게 10개의 이 RNN을 만약에 통과했다. 그 생각하면 1.1이야. 이거는 뭐 별로 안 커졌죠. 100 했다. 100 해도 2.7. 이거는 여기까지 오케이. 별로 그렇게 익스플로딩이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1000. 아까 말한 2만. 이렇게 나와. 정확한 수치입니다. 물론 소수점까지 더 나오죠. 0.99일 때도 괜찮아요. 0.9의 100승까지도 괜찮아요. 0.9의 1000승이 제로가 되죠.
이게 어떤 500은 어떠냐, 3000원, 300은 어떠냐, 이런 것들은 상상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베니시 되는 거죠. 베니시. 예, 그라디언트 베니싱. 이건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 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근접한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웨이트를 갖다 업데이트 시켜가는데 어떤 경우에 갑자기 요 사이에서 1 사이에서 1을 기준으로 조금만 크거나 조금 작으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수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RNN은 수렴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CNN처럼 우리가 구조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구조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수렴이 잘 되는 반면에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RNN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잘 소스를 갖다 하더라도 데이터라든지 이거에 따라 굉장히 디펜던트해서 쉽지 않다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Unfortunately, RNN-based network은 not always easy to learn. Real experiment on language model. 자, 우리가 토탈 로스의 경우에 이렇게 럭키하면 이렇게 쭉 줄어들 수 있어요. 이포크가 20 이상 되면. 그러나 리얼 경우에는 로스가 갑자기 증가했다가 또 확 줄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폭증하는. 자, 이게 왜 그래요? 학습이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RNN으로 학습하는 경우는 이렇다는 거죠.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1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일 경우에 여기서 W1, W2가 여기 놀다가 갑자기 여기 이제 어떤 값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그럼 더는 다른 어떤 측면에서 또다시 시작되는 거잖아. 내려오고 이렇게 아주 그냥 급격한 절벽 같은 그러한 서페이스가 존재한다. 스무스하지가 않아요. W1과 W 변화가 조금만 바꾸게 되면은 조금만 바뀌어지는 환경은 누가 만들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레디언트 값이 만들어주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여기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코 플랫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매일 스tip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이라 했어요. 자, 우리가 1번부터 1, 2, 3, 4, 5, 1000개를 차례를 쭉 전부해서 다 피드백 시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BPTT라고 그래요. follows forward through entire sequence. 전체 시퀀스를 컴퓨터 로스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나서 backward propagation. 자,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backward propagation 시켰다. 아까 라운드 L by 라운드 H 그 값에 의해서 propagation 시킬 때 아까 말한 대로 exploding이나 vanishing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일종의 batch truncated, 그러니까 잘라요. 이렇게. 어떤 chunk of sequence instead of whole sequence, 전체가 아니라 어떤 단위 7개면 7개 이렇게 잘랐어요. 이거 어떤 적당한 배치 크기로 잘라서 요걸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는, 요 안에서만 적용되는 트레이닝 밸류를 적용하는 거죠. 자, 어떤 한 배치에서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고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고도 하고, 요 앞에 있는 망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다. 자, 이 망인데 이렇게 구성되지 않다 그랬죠. 어떤 타임 베리에이션 하는데 요것이 한 망에 하나.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죠. 그 똑같은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망이 갑자기 점프하겠죠. 다음 망에서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빼고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긴 복잡한 어떤 구성을 갖는 RNN 망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트렁케이션 시켜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망을 완성해 가는 것이 이제 truncated back propagation through time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토탈 entire loss를 하는 것보다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수렴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부분 잘라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다행히 되면 좋겠는데 부분적으로 했을 때 안 될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좀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RNN 벌써 1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RNN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하고 다음에 다른 파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